예,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펜은요, 파이로트사에서 나온 엘리트 95S, E95S, 그 다음에 모델명으로는 FES-1mm로 불리는 일명 엘리트라는 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리뷰를 한 7번, 8번 찍은 것 같아요. 계속 찍다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계속 끊기고 이래서 지금 8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약간 리뷰가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좀 질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엘리트 펜은 다른 펜들에 비해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그런 펜이죠. 어떤 펜으로 유명하냐면 포켓펜으로 유명합니다. 포켓펜이 뭐냐면 와이셔츠에 보면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펜이에요. 보통 다른 펜들은 이제 겉옷 있잖아요. 일반적인 말로 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코트 그런 거 안주머니에 넣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와이셔츠 가벼운 재질 주머니에서도 약한 주머니에서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가 여기도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12cm 정도로, 12cm가 조금 작거든요. 짧은 편이고 필기할 때도 한 15cm 확 늘어나요, 필기할 때. 그리고 무게가 한 15g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건데요,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지금 이건 제가 잰 건데 12cm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 다음에 15cm보다 좀 짧아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것 중에서 작은 펜으로 리뷰했던 게 뭐였냐면 프레라였어요. 프레라. 파이로트의 프레라보다도 조금 짧아요. 보이시나요? 프레라보다 조금 짧습니다. 한 3mm에서 3mm 정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펜만 놓고 봤을 때도 프레라보다 좀 한 5mm 정도 짧습니다. 굉장히 좀 짧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모나미 볼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짧아요. 제가 그때 프레라 리뷰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남자 중에서는 손이 작은 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캡을 꼽지 않고도. 엘리트는 조금 힘듭니다. 이제 캡 안 꼽고 쓰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요. 근데 물론 또 손이 작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이제 손이 작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캡 없이 쓰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캡을 꽂고 쓰면요, 다른 펜들보다 훨씬 길어지거든요. 이땐 편해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려나? 이게 센츄리인데요. 제 리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센츄리인데, 보관할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관할 때는 한 2cm 정도? 2cm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바디 길이로만 봤을 때 이 정도 길이가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 길이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캡을 꽂으면 그 차이가 거의 무색해질 정도로 길어집니다. 3cm 정도가 캡을 꽂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3cm 넘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안 납니다. 길이가 한 5mm 정도 차이 나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돼요. 원래 한 2cm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정도가 순식간에 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만 비교해 봤을 때 길이가, 제가 따로 측정을 안 한 것 같은데 한 10.5cm 정도 되거든요. 10.5는 너무 짧아요, 남자들 손에 쓰기에는. 지금 이 엘리트 펜이, 이게 어떤 분들은 딱 보시면 되게 오래된 펜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엘리트 펜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1960년대 말이고, 지금 이 디자인이 언제적 디자인이냐면, 그냥 겉모습이 1974년쯤
그때 나왔던 2세대 엘리트 펜을 복각한 그런 펜이거든요. 그래서 펜 자체가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느낌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는 나왔던 게 검정색에다가 금장된 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복각이 되면서 딥레드라고 해서 그 색이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붉은 계열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붉은 계열의 펜들이 이렇게 좀 있네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붉다라고 하니까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에 영웅616 같은 경우도 딥레드 색깔이다, 버건디 컬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조명 때문에. 센츄리도 부르고뉴 레드인데 조명 때문에 그런지 이제 이게 붉은빛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완전 화질탓으로 보기도 좀 그런 게, 얼핏 보고 지나가면 그냥 어두운 색깔 계열의 그냥 검정색 펜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붉은빛이 강하게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초콜릿 중에서도 카카오가 많이 함량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가나초코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검은색이 아니거든요. 초콜릿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밤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브라운 컬러인데 이것도 좀 검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컬러랑 좀 비슷합니다. 초콜릿 컬러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뭐 15g. 그 다음에 여기 닙을 보면 좀 굉장히 닙 형태가 독특한데, 그죠? 일반적인 펜들이랑 좀 다르죠. 뭐 일반적인 펜이라고 지금 제가 리뷰를 할 만한 게 잘 없지만, 파이로트에서 스틸립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뭔가 느낌이 좀 다르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인셋 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츄리랑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좀 뭐가 좀 다릅니다, 형태가. 닙이 센츄리랑 비교해봐도 그렇게 작은 닙은 아니에요, 그죠? 닙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전에 이 프레라랑 같이 닙만 크기만 비교해보더라도 닙 크기가 확실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펜이 약간 닙이 이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펜입니다. 확실히 이게 짧으니까 캡을 꽂아서 사용해라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턱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기도 가볍고 두께는 또 엄청 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영웅 616이 파커 21이랑 51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보다는 살짝 굵은 것 같아요. 프레라랑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굵기가 비슷한데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굵습니다. 프레라보다도 조금 얇아요. 형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펜이 이제 좀 다른 펜들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필각이라고 써둔 부분인데요. 필각이 다른 펜들에 비해서, 이게 제 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펜들에 비해서 필각을 좀 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나올 때는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첫 발에서 헛발이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기울여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물론 이게 바른 자세는 아닌데, 그래 다른 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엇나가더라도 이게 잉크가 잘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리뷰를 하다가도 글자가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난감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습관만 잘 들이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좀 길들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흐름 자체는 좀 약간 박한 편이에요. 흐름이 파이로트나 다른 일제 펜들이랑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약해요. 흐름이 약해서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펠리칸 4001 블랙을 집어넣었었는데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긁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이 좋은 셰퍼 블루블랙을 집어넣은 순간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글이 써지는데, 어떻게 필감이 느껴지냐면, 다른 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리뷰를 했을 때 부드럽다, 매끄럽다, 그 다음에 그냥 스무스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펜은 조금 느낌이 특이합니다. 어떠냐면, 이렇게 글을 쓸 때 물론 이게 보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번짐 현상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막 잉크가 쏟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적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쓸 때 일단 먼저 잉크가 종이를 사르르 적신 다음 적셔진 종이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필감이 푹신하다고 해야 되나? 닙 자체는 이게 금립이긴 한데, 고전립이긴 한데, 그 글자도 이제 그 다른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리뷰한 거 보면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뭐 잘 되는 편인데, 글 쓸 때 느낌은 좀 소프트는 하지만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중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약간 젖어 있는 종이를 굉장히 그냥 푹신푹신하게 소프트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닙은 경성인데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 나요. 소프트하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법이 좀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이게 막 탄성이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푹신한 종이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 종이에 대해서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이에다가도 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코팅이 잘 된 종이를 할 때도. 그래서 잉크가 먼저 종이를 적시고 그 약간 부드러워진 그런 종이를 이제 써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필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이게 닙 마름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에어컨이 좀 빵빵한 곳에서 펜을 꺼내놓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를 자리를 비우고 다시 들어왔을 때, 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이거 잉크가 말랐겠구나. 세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에 불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심심삼아서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봤는데, 첫 발은 약간 끊겨서 나오는데 두 번째 발부터는 그냥 지금 이랑 똑같이 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다른 펜들이랑 같이 한번 딱 놓고 기다려봤는데, 이 펜은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도 닙 마름에 강한 반면에 후드 닙처럼 다른 펜들은 한 20분? 10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못 버티더라고요. 일반적인 이런 펜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냐면, 물론 뭐 디자인이나 뭐 다른 거 보고 끌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업무 회의 같은 게 좀 잦으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그때 필기를 좀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트 펜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포켓에 이제 놓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잉크가 마르는 게 덜 마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데시모 같은 경우도 계속 똑딱은 거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글 쓰시고 또 이렇게 있다가 하셔도 잘 안 마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닙 마름이 강한 펜을 쓰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어떤 닙을 써야 되냐면 후디드 닙을 써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펜이 잘 없잖아요. 그죠? 뭐 파코 21이나 파코 51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라미 2000으로 가야 되는데, 라미 2000보다는 가격이 싸죠. 그리고 라미 2000은 약간 만년필 느낌이 안 나는 데 비해서 이거는 만년필 느낌도 나고요. 그 다음에 QC도 라미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데, 이거는 뭐 실내 파일로트니까 훨씬 이제 그런 면에서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요 엘리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센츄리나 커스텀 74, 뭐 헤리티지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면은 한 2만원 정도 높으려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근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짧아서 컨버터 같은 경우에 용량이 큰 컨버터는 쓰지는 못해요. 용량이 큰 컨버터는 쓰지 못하고 잉크 양은 그래도 뭐 그냥 카트리지를 넣거나 콘 20을 넣으면 괜찮으니까 지금 여긴 콘 20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잉크 양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카트리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은 게 목적인 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잉크 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바이로트 펜들은 카트리지를 넣어가지고 꼽아 쓰거나 아니면 콘 20에서 콘 40 그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엘리트 지금 설명은 마치고 다음에 다른 엘리트 펜들이랑 굵기가 어느 정도 다른 이제 파이로트에서 나온 펜들이랑 굵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때 가면 이제 길이가 그 영상 길이는 짧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파이로트 엘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